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얼마 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겪으셨다는 한 여성분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살면서 겪어보기 힘든 일들을 한 번에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기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전쯤 이혼을 했고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남편과 도저히 헤어질 수 없었기에 부모님을 등지고 남편과의 결혼을 택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20대 후반까지 이성과의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주변 여자친구들이 저를 안타까워하며 소개팅도 많이 시켜주었는데 막상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소개팅 자리 나가면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성과 대화를 나눌 때도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지고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눈을 마주보기 어려워서 매번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의 성향을 잘 아시고 곧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데 연애조차 하지 못하니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부모님의 주변 인맥을 통해 괜찮은 남자들을 직접 알아보시고 몇 번이나 저와 연결시켜주려고 애쓰셨지만 저의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소개해주신 남자들을 예의상 몇 번 만나기는 했어도 연애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살아야 할 운명인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저의 일상생활은 집과 회사만 오갔던 게 전부였고요.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가끔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가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연애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할 말이 없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어쩌면 다들 나만 빼놓고 저렇게 쉽게 연애를 시작하는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껄끄러운 모임이나 약속을 만들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전단지를 받고 살펴보았더니 핸드폰 앱을 통해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광고지였어요. 핸드폰 앱으로 소개팅을 할 수 있다고? 정말로 앱을 통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저는 우연히 전달받게 된 전단지를 통해 소개팅 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앱으로 이성을 소개해준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앱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신반의로 가입을 해보았고 가입을 하자마자 저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떤 남자에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가 보낸 쪽지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략한 소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직장인이에요.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연락드려봐요. 안면식도 없는 낯선 남자에게서 무작정 날라온 쪽지가 저에게는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팅 앱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다니 저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나에게 쪽지를 건넨 그 남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소개팅 어플로 만난 것을 계기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성을 직접 만나면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이성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온라인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남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 아침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에 우산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회사 퇴근길부터 잠들 때까지 그 남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치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것 마냥 즐겁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퇴근길에 여느 때와 같이 그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기 괜찮으시면 우리 실제로 한번 만나볼래요? 전혀 부담 갖지는 말고요.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남자는 저에게 어떻게 실제로 만나자고 해야 할지 한참 생각한 듯이 메시지에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저도 그 남자처럼 온라인 채팅으로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연락을 끊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설렘 가득한 실제 만남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이 되자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렘보다는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서로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문득 저에게 연락 온 이 남자가 실제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지,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접근한 사람은 아닐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 제가 또 다시 말수가 적어지게 될까봐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쓸데없는 걱정과는 달리 그 남자의 첫인상은 마치 순박한 시골 청년과 같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봐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긴 얼굴이더라고요.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갑자기 두근대는 것 같았고, 외모에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더욱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다정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제가 그 남자의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부끄러워하니까 그 모습을 도리어 귀엽게 느꼈었나 봐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동안 그 남자와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런지 저 또한 시간이 점차 지나자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의 실제 만남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이상한 사람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죠. 도리어 이렇게 이성과의 데이트 자체가 거의 처음인 저에게는 저를 향한 그 남자의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만남을 이어가게 되면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의 남편이 되었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던 남편은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의 내성적인 성향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저의 모든 행동을 귀여워해 주었어요. 아, 이런 게 연애구나. 이렇게 좋은 걸 이제서야 하게 되다니.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더니 저도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 것 같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을 만났고 늦게 시작한 사랑이 무섭다더니 저는 정말 남편과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은 불현듯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현주야, 오빠랑 결혼할래? 너를 향한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연애를 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하자고 한 것도 지금의 남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설렜고 남편을 만나면서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정말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주고받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어느 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호수공원에 가서 우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사실 직업 군인이었어. 부대에서 총망받는 군인이었고, 내 적성에도 군인이 잘 맞아서 평생 군대에 있겠구나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다는 연락을 급하게 전달받게 되었어.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아직 대학생이었고, 내가 장남이었기에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병간호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전역을 했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나에게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생각하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혼자서 병간호하느라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해서 급하게 전역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나는 군대 밖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당장의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고 급한 대로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취업을 했지. 그렇게 아버지의 병간호와 회사 생활만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소개팅 앱에서 만나게 된 게 바로 너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 속 줄거리같이 느껴졌어요. 나와 연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욱 안쓰럽고 슬펐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 이야기를 저에게 힘겹게 이야기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남편과 얼른 결혼을 해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애 경험이 없던 내성적인 딸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적잖게 놀라셨고 남편의 집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우리 딸이 어디가 못나서 별 볼 일 없는 5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폐암 환자라니. 그 남자와 결혼해서 시집살이도 모자라서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할 셈이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저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 혼자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어려웠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부모님 두 분 다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아무래도 오빠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바로 비싼 한우 소고기를 사들고 부모님 집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을 집에 들이고 싶지 않던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한참 동안 남편은 무릎을 꿇고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 부모님이 남편을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보았지만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버티고 있는 남편을 부모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이러다가 동상이 걸려 큰일이 날 것만 같아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라며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더욱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남편은 몇 번을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조차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결혼 반대와 모진 말들에 지쳐갔고 남편과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 평생 이 남자를 놓치면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남편의 집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암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남편의 결혼식을 얼른 보고 싶으셨나 봐요. 남편의 나이가 이미 혼기가 꽉 차기도 했고 남편에 비해서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어린 신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결혼을 더욱 서둘렀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 없이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몇 번이고 집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시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우리 결혼식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예상치 못하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하거나 슬픈 기색보다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저와 결혼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암투병 중이었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 후 직접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새로운 이유를 대시면서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유감이지만 네가 홀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있어?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으면 암도 유전이야. 네가 만나는 남자가 나중에 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런 집안에 우리 딸이 들어가서 고생하는 꼴 엄마 아빠는 절대 지켜볼 수 없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구나. 저는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결단을 내렸어야만 했어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남편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과 헤어지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지내든지요. 남편은 제 내성적인 성격도 잘 이해해주고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했고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암투병 생활로 인해 남편의 집안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20평 남짓한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남편은 저에게 더욱 잘해주었고 저 또한 힘들게 한 결혼이었기에 남편과 더욱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지내고 있을 때 결혼하고 얼마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얼른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 나도 우리 바깥 양반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 보니까 손주가 너무 보고 싶구나. 나이 들면 자식보다 손주 보는 맛에 산다고 얼른 손주 보고 싶다. 저는 사실 아이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았고 우리 형편상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한 제 말에 동의해 주었고 시어머니께는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겉으로만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돈 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덜 사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까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생리불순이 생겼고 결혼하고 나면서 생리가 일정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열심히 피임을 하긴 했지만 실수를 했는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준비도 아이를 혼자서 돌볼 자신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지금처럼 돈을 모으지 못할 게 뻔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연봉이 높은 제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쉰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남편에게도 당분간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잠시나마 아이를 지우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몇 번을 망설인 끝에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힘들게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에 남편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한 듯한 눈치였지만 금방 두 눈이 빨개졌어요.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당신도 우리 아가도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의 임신 소식에 남편은 연거푸 고맙다는 말을 했고 남편의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제 마음도 움직였어요. 그래, 한번 나와보자.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손발이 되어 보살펴 주었고 제 배가 스스로 하중을 못 견딜 정도로 부풀러 올랐을 땐 남편은 심지어 제가 목욕 중에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매일 저녁 목욕까지 시켜주었어요. 돌이켜보면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임신으로 인해 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져갔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가와의 미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도 남편과 더불어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께서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고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배려해서 늘 반찬을 직접 해다가 갖다 주셨어요. 시어머니와는 그동안 고부간의 갈등이 크게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불편하고 거리가 있는 사이였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자주 뵙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무뚝뚝한 아들만 있다 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 마땅치 않았는데 저와 친해지고 나서는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 40주가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했을 때 아이의 뇌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유도분만을 시도했습니다. 유도분만을 시도한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통은 오지 않았고 또다시 유도분만 촉진제를 맞고 나니 아이가 뱃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아이의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졌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저는 결국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그렇게 제 아들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왕절개로 인해 전신마취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우의 탄생과 동시에 힘찬 울음소리를 바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취가 깨고 나니 제 옆에는 준우가 누워 있었고 남편이 저를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잘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만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참, 우리 남편을 만나기를, 우리 준우를 낳길 정말 잘했다. 제가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업적 중에서 우리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 가장 위대하고 뜻깊은 일로만 느껴졌습니다. 준우의 탄생과 함께 제 삶의 가치관도 180도 달라졌는데요. 저에게 운명처럼 준우가 찾아왔고 이제 제 삶에도 어둠보다는 햇살이 들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여보, 내가 아기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우리 아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꼼지락거리는 이 작은 두 손 너무 귀엽지 않아? 남편도 아이 아빠가 되었다는 게 이제서야 실감이 났는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준우의 존재감만으로도 집안의 온기가 달라졌고 저절로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준우만 바라보고 육아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준우의 존재감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혼자서 외벌이를 하고 있어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외벌이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치였죠.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우리 집은 오래 못 버틸 거야. 준우도 태어났으니까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만 해.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제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기 시작했고 고작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준우가 걱정되긴 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고 나니 준우를 맡길 곳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집 주변 어린이집에 모두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이제 막 100일이 된 어린 준우를 맡아줄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우리 형편상 이모님을 구해 월급을 주는 것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과 동시에 연락을 끊고 지냈던 부모님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복직해서 준우를 시어머님께 맡기겠다고 남편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표정은 곧바로 굳어졌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어머님께서 아이를 혹여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서요.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긴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도 저희가 처한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곰곰이 한참을 생각해 보시다가 결국 준우를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준우 어미가 회사에 복직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준우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셨고 준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시어머님께서 돌봐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되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복귀해서 그런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낮 동안 어린 아들을 온전히 보살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시어머니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았어요. 임신 전에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밥 먹듯이 함께 야근을 했지만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으며 정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 일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늘 노트북을 들고 퇴근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늘 집에 도착할 때면 저녁 7시가 넘었고 시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준우를 돌봐주시느라 항상 기진맥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 얼른 돈을 벌어서 시어머님께 잘해드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제가 준우를 돌보기 시작했고 아이가 일찍 잠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늘 늦게 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낮 동안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고 나면 준우가 늘 늦게 잠들기 일쑤였고 저는 아이가 잠들고 나면 다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쳐갔던 것 같아요. 워킹맘의 생활이 힘겹다는 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워킹맘이 되어 생활해보니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준우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하고 자주 싸운다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의 힘듦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함께 준우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상시처럼 시어머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우를 보살피고 있었고 출근 준비로 인해 바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준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날따라 시어머님은 30분 정도 집에 늦게 도착하셨는데 회사에 지각할세라 준우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헐레벌떡 현관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아기와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에 출근하면 바쁜 업무로 인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으로부터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또다시 핸드폰이 울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준우가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저에게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준우가 숨을 쉬지 않는다니.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엄마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니. 남편의 말 한마디에 너무 놀라 목소리가 떨렸고 울음이 순간 터져나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자초지종도 모른 채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리 아기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이 저에게 달려와 감싸 안아주었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준우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 반쯤 정신을 놓고 새어나온 저의 물음에 남편 대신 시어머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준우애미야. 내가 아침에 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걸 먹고 잠깐 잠이 들어버려서 준우가 이불 위에 뒤집혀 있다는 걸 바로 발견하지 못했어. 사실 저는 그 당시 시어머님이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 아기가 이렇게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감당하기 힘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준우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졌는지 비상벨이 울렸고 순식간에 의료진이 달려와서 준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준우의 온몸이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우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갔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숨을 못 쉬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못하는 우리 준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그리고 점차 이성을 찾아갈수록 시어머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준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준우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어렵게 다가와서 말을 거셨어요. 준우 어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지. 어린 준우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순간 저는 시어머님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어리고 어린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버둥대고 있을 때 어머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기 살려내요. 우리 준우 살려내시라고요. 그동안 제가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님은 적잖게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그만하라고 되려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님께 말을 걸지도 대꾸하지도 않았거든요. 시어머님이 우리 준우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몹시 분하고 치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준우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회피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엄마로서 준우를 보살펴주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말을 걸었을 때 이성을 잃었던 거죠. 맞아. 시어머님이 그날 잠들지 않았다면 우리 준우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무쳤고 저는 어떻게든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원성에 시어머님은 그저 본인이 잘못했다며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장례식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몇몇 친척분들은 제가 시어머님께 소리 지르는 것을 보자 혀를 차며 저의 태도에 언짢은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시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에게 준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의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준우야, 엄마가 참 못났다. 그렇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준우의 마지막을 힘겹게 보내주고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는 준우가 사용했던 침대, 옷가지, 장난감, 인형 등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준우가 마치 어디선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준우의 마지막 채취라도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 준우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한참을 껴안고 있었고 또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님이 옆에 있어서 그랬는지 혹시나 시어머님이 준우의 죽음에 대해 자책을 할까봐 울음을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준우의 채취를 느끼며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고 저와 남편은 차츰 준우의 물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준우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의 흔적을 계속 남겨두자니 슬픔의 골이 너무 깊어 이대로 두다간 제정신이 온전치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우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준우의 물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고 저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는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갔습니다. 준우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워킹맘이 아니었기에 일부러 늦게까지 야근을 도맡아 해왔어요. 바쁘게 일을 하면 잠시나마 준우에 대한 생각을 덜 수 있었고 야근으로 인해 몸은 힘들었지만 도리어 심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준우가 떠나가고 남편과의 대화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끝에는 항상 준우가 있었고 더불어 시어머님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 시어머님 이야기 꺼내는 것을 눈치를 보았고 저 또한 남편과 시어머님에 대해 굳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을 때처럼 시어머님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여보, 이제 그만 엄마 만나보는 거 어때? 우리 준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도 마음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저는 준우를 그렇게 제 품에서 호련히 떠나보내고 나서 시어머님을 앞으로는 만나 뵙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어머님을 만나 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오빠는 엄마라서 모든 게 용서되고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난 어머님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눌 자신 없어. 저는 한사코 시어머님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님께 쏟아부었던 말들을 시어머님을 다시 뵙게 된다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아직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정과 말투에서 감지했는지 더 이상은 다른 말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는 일이 있나 봐요. 저에게 우리 아가의 죽음은 후자에 가까웠고 아무리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에게 준우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잠을 이루다가도 한밤중에 눈이 떠져서는 계속 멍을 때렸고 창밖을 말없이 한동안 응시하기도 했어요. 준우가 아닌 다른 생각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도 억지로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다시 결국 우리 아가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왔던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제 머릿속에는 온통 준우 생각으로 꽉 차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시켰어요.
생각보다 제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리 아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한 증상이 나타났고 또다시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온몸이 으스스 떨리기도 했어요. 이 모든 증상들이 저는 그저 준우를 잃고 난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황장애가 와서 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었는데요. 원래도 내성적인 성향이었는데 극도로 말수가 더욱 줄어들고 평상시 남편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나 봐요. 준우가 떠나가고 제 삶에 대한 의욕을 잃다 보니 우울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가 공황장애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고 나니 충격을 받았고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님으로 인해 준우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고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날은 시어머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처럼 어머니께 화를 내거나 모든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아기가 죽고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시어머님을 걱정해 저 몰래 위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평상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님에게 신경을 많이 썼던 남편은 저와 시어머님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는 제가 준우에 이어 저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나는 여보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 나는 준우에 이어서 여보까지 더 이상 이룰 순 없어. 여보가 우리 엄마 만나기 힘들다고 하면 여보가 나랑 결혼하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랑 인연 끊었듯이 나도 엄마와의 인연을 끊을게.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제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남편도 시어머님이 아닌 저를 선택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님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준우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한꺼풀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혼자서 시어머님을 찾아갔고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머님과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온 남편은 집에 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두 눈은 빨갛게 출혈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도 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남편을 부둥켜 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 시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제가 평생 시어머님을 만날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가 고맙게 느껴졌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평생 준우와 헤어져 돌이킬 수 없듯이 시어머님도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인연을 끊고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님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을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제 스스로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했기 때문에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어머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과 정신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제 스스로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제 옆을 지켜주며 제가 더 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어요.
남편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을까요? 병원에서도 점차 제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저 또한 남편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거나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노력하고 지내다 보니 우리 아기에 대한 생각도 점차 덜하게 되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직시하면서 점차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병세는 확실히 남편이 시어머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좋아졌습니다. 남편 또한 저의 좀 더 밝아진 모습에 힘을 얻었고,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준우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님과 더불어 도련님과의 연락도 모두 끊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아닌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님께서 다시 남편과의 인연을 연결하고자 도련님을 앞세운 건 아닐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도련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형에게 병원으로 바로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도련님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깊게 한숨을 쉬더군요. 형수님, 지금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세요. 형이 엄마한테 인연을 끊자니 어쩌자느니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결국 제가 외출한 틈을 타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모시긴 했는데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이에요. 형 좀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주세요. 도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떤 답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왜? 내가 아니라 왜 어머님이 자살 시도를 하신 건데? 준우가 죽고 나서 우리 아가가 외롭지 않게 저도 몇 번이고 죽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남편이 가여워서 한 번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다고 하니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자식 잃은 건 난데, 자식을 잃은 아픔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 난데, 왜 어머님이... 도련님의 연락 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바로 저에게 달려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도련님께 연락 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곧바로 해줬어요. 저의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남편의 얼굴은 한순간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상황이 우려되어 병원에 잠시 가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시어머님을 보는 순간 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두려운 마음에 다리를 감싸 안고 소파에 앉아 덜덜 떨면서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기 너머 울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수면제 드시고 결국 못 깨어나신 것 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로 인해 남편이 시어머님과 인연을 끊었고 저로 인해 시어머님께서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준우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시어머님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저는 그동안 준우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것에 대해 시어머님께 책임을 물으며 모질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제 스스로 준우를 잘 돌보지 못했던 상황들. 그로 인해 시어머님께 준우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불현듯 함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자식을 떠나보낸 엄마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동안 시어머님께 모든 화살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이 세상에 남아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야만 했고 모든 죄책감을 시어머님께 떠안겨 드린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준우에 이어서 시어머님까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나로 인해 오빠가 엄마를 잃게 된 거야. 시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저로 인해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던 남편은 이제 본인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텐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화살을 돌린 것처럼 남편도 나한테 화살을 돌려서 어머님 살려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저에게는 남편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남편이 저를 원망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예전에 제가 침대에 누워있던 준우를 바라보고 주저앉았던 것처럼 남편 또한 미동도 없는 시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참을 기대어 흐느꼈어요. 우리 아기의 장례식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고 시어머님의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남편과 저는 둘 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시댁 친척들은 저보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사달이 났다며 뒤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저로 인해 시작한 불행일까요? 저는 그동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연달아 발생한 걸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과 인연을 끊고 저 혼자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로 인해 불행이 발생하는 것만 같고 모든 것들이 두렵고 무섭기만 해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이 듣고 싶어 어렵지만 저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뿐인데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 같아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